별다방. 안녕하세요. 여기는 별다방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그 근대골목 5개 코스 중에 1, 2, 3, 4 코스까지 했습니다. 이제 제5코스인 남산 벽년 향수길만 남았습니다. 자, 이번 제27강에서는 남산 벽년 향수길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이쁘죠? 제가 그저께 가서 찍어서 어르신 여러분께 이래 가을 단풍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근대골목이 5개 코스 중에 4개 코스하고 제일 밑에 있는 5코스만 남았습니다. 5코스를 2개 강좌에 대해서 걸쳐서 어르신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산 벽년 향수길입니다. 제가 저녁에 밤에 비 오는 날 어르신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한번 운치 있는 모습을 찍어봤습니다. 멋있죠? 네, 요거는 그저께 낮에 이 골목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요게 그대로 향수길입니다. 자, 벽년 그럼 향수길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산동에 위치한 100년 역사의 가톨릭 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00년 역사의 대구 인쇄 골목이 남산동에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남산동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남산 벽년 향수길로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감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 조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대구 천주교의 전파는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한 200년 전에 대구에 전파되었습니다. 1815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 서울과 경기도 충청도 등지에서 천주교 박해를 피하여 이주해온 신자들에 의해서 전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886년에 한불 수호조약을 맺음으로써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프랑스 출신 선교사 로베르 신부가 대구의 경상도 선교 거점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로베르 신부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1898년에 계산동에 대구 최초의 성당을 한옥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1901년 2월에 지진으로 인한 화재로 소설되어 이듬해에 지금의 고등 양식의 계산 성당을 건축했다고 계산 성당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1911년에 원래 우리나라에는 조선교구만 있다가 조선교구가 서울교구와 대구교구와 분리되면서 대구교구가 새로 설립됨으로써 초대교구장으로 드망조교구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교구는 기존 있던 교구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구교구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사실 땅도 없고 건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상돈 선생 아시죠? 국채보상운동 발의하신 이분이 남산동 일대 종묘원 땅 만여평을 대구교구에 기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망주 주교관과 신학관과 수녀원과 성모당을 건립함으로써 이 일대를 가톨릭 타운으로 만들었습니다. 대구 대교구청과 성모당, 계산성당은 1984년 요한 바로 2세가 찾아왔을 정도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명동 성당 주변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천주교 유적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늘 땅에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골목 있죠.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간덕정이고 우측에는 남산교회가 됩니다. 거기에 남산하우리 행복마을을 조성해서 쌈지공원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하누리 행궁마을 한번 볼게요. 요 일대에는 천주교와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가 하나의 공간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유일한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산교회와 간덕정과 보현사와 문후관이 서로 화합, 공존, 평화를 상징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려가면은 남산동 이인세 골목과 함께 카톨릭타운으로 이어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미산 자락에서 출발한 이 길은 100년의 추억과 향수의 길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마을에 여기에 좌측 건물이 동부교육구청 자리입니다. 요 앞에 골목에 이렇게 꾸며 놓았습니다. 최근에. 자, 디자인 담장을 설치해서 어두운 골목을 다듬어서 환경을 개선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는 남산교회 쪽에서 동아쇼핑 쪽으로 한번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종교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먼저 불교입니다. 보현사 아시죠? 거기에 간덕정 옆에 보면은 보현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밑에 전통 담장과 일주문을 이렇게 조성을 했었고, 거기에 3.1 만세운동 이교지라는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보현사는 조계종 구교구 본사 동아사의 직할 포교당이 되겠습니다. 항일운동 사적지로서 3.1운동 이거지이기도 합니다. 1919년 3월 8일 날 대구에서 3.1운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3월 10일 날 남문시장에서 하고 3월 30일 날 덕산정 시장에서 만세 시위를 계속 이어갔는데, 이곳에 있는 지방 학생 9분이 보현사에서 만세 시위를 준비해서 했었으나 대구 형무소로 끌려가 10월에 징역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이미지한 스토리보드가 보현사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간덕정 순교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남산교회 쪽에서 찍어본 낮에 찍은 사진이고, 요거는 밤에 찍어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순교 기념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덕정입니다. 간덕정은 영조 때 관찰사가 군사훈련을 감독하고 무과시험을 보던 곳이었는데, 원래 위치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남문 밖 서남쪽 동아쇼핑 부근에 있었다고. 자, 현재의 순교기념관은 중재인을 처형하던 곳이 되겠습니다. 자, 4차례의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에서 25분이나 처형되었고, 경상감령 감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31분이 순교를 했었습니다. 자, 한국 천주교 전례 200주년을 기념하여 대구대 교구 성지 개발 사업으로 순교 기념관을 91년 5월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간덕적 현장에서 순교하신 이윤일 유한 성인의 유해도 지하 성당에 모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기념관 입구인데요. 이윤일 성인 동상과 우측에는 돌형구가 되겠습니다. 돌형구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병림 박해 때 흥성대원군이 소리 없이 죽이는 기계를 만들라고 하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목에 이제 밧줄을 끼워서 그 밧줄을 도형구 구멍에 넣어 뒤편에서 잡아 당겨서 죽이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돌형구는 1983년에 동아쇼핑센터 건립공사 시에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옛 간덕정 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거는 지하 1층의 성당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옛 대구성과 간덕정이라는 이렇게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남제인관 맞은편에 간덕당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간덕장의 현장 모습이 거기 되어 있고요. 옛 간덕당도 그림으로 제가 있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자, 천주교 성지순례 코스라고 해서 거기에 되어 있어서 한번 또 소개해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교회입니다.
바로 옆에 남산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남산교회에 가면은 가운데 조자 네 사람이 이렇게 보이죠.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은 백남초 장로, 김태련 장로, 김용혜 성도, 김용희는 김태련의 아들입니다. 이만진 목사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대구 그죠? 독립만세운동 했던 주도자들입니다. 이래서 남산교회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었습니다. 자, 남산교회 하면은 또 하나 이제 유명한 것이 강복의 종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강복의 종에 대해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1942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전국 교회에 있는 모든 종을 수탈하는 상황에서 남산교회에는 사용 중인 이제 종을 땅에 이제 묻고 헌종을 구해서 대신 내는 기제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어서 묻어두었던 종을 꺼내서 다시 울리게 되었답니다. 첫 번째 주말인 8월 19일 아침에 대구 남산교회에서 울려 퍼진 그 종소리는 온 대구 시민과 성도들에게 강복의 벅찬 감격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종도 오래되어 하는 수 없이 54년에 새로운 종으로 교체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문후관입니다. 이제 유교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문후관은 좌측 건물이 문후관이고 저 가운데 보이는 게 비각인데요. 문후관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후관은 한일 합방이 되면서 대구의 낙육제와 양세제를 제가 폐허했다고 했습니다. 향교 강의할 때. 근데 선비들이 가가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14년도에 최헌식이라는 분이 이 상덕 비각 안에 빌려서 선비들을 모아 강화 장소로 삼았어요. 그래서 해마다 봄가을로 선비들이 모여서 강론하는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1918년도에 아예 성덕각 안에 구달서라는 분과 함께 문후관을 이제 좌측 건물을 문후관을 창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는데요. 문후관이라는 명칭은 논어에 나오는 군자는 글로 벗을 모으고 벗으로 인을 돋는다는 말에서 지에서 문후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상덕사 비각이라고 하죠. 글자 상덕 비각이라 글자 보이죠? 요게 이제 비각인데요. 이 비각은 경상도 관찰사 이숙가 유척기의 선정을 기념하여 백성들이 건립했는 건데 상덕사의 비각을 보존하기 위한 집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비각은 옛 대구 이사청 자리, 지금 동인동의 대구시청 자리에 있었는데 1906년에 대구 이사청 건립으로 인해서 상덕사는 없어지고 상덕사 비와 비각만 현재의 위치로 이건하여 상덕사의 자취를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남산동 인쇄전 시간부터는 다음 강좌에서 또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또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건강 잘 지내시고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